90년대 중반, 2000년대 중반 그리고 2020년대 초반까지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지요. 그때마다 세상은 돌고 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요즘 와서야 그 말이 진리라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들을 하나씩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산 가격이 갑자기 오른다는 겁니다. 어느 날 신문을 봤더니 서울 강남 아파트 값이 몇 달 사이에 30%나 올랐다는 기사가 신문을 꽉 채우고 있더군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지요. 특히 강남은 부동산 시장의 상징 같은 곳이라서 그쪽 아파트 값이 오르면 사람들이 더 예민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 5억짜리 아파트가 갑자기 7억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건 주로 정부의 규제 완화나 저금리 그리고 강남의 학군 수요가 겹치면서 생기는 일이지요. 매물이 부족해지니까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내면서 집을 사려고 경쟁하게 되고 그러면서 가격이 폭등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기술 혁신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겁니다. 1990년대 초반 인터넷의 등장은 정말 혁명이었지요. 이 기술들은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며 정보 접근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클릭 몇 번만으로도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상업, 교육, 미디어까지 모든 분야가 디지털화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애플의 아이폰 출시로 인해 우리는 스마트폰이라는 또 하나의 강력한 도구를 손에 쥐게 되었지요. 스마트폰은 단순한 통신수단을 넘어서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며 우리의 일상생활을 더욱 디지털화했습니다. 덕분에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온라인 쇼핑이나 모바일 결제를 통해 생활이 훨씬 편리해졌지요.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AI의 발전은 그 변화에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단순히 인간의 업무를 돕는 수준을 넘어 우리의 의사결정을 대신하거나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지요. 세 번째로는 돈 버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사기꾼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사기꾼들이 부동산 투자 무조건 우상향한다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데 정말 잘하더군요. 신축 빌라에 투자하면 수익이 2배, 3배는 될 거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마치 중요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요. 사람들은 부동산은 안전하다는 믿음 때문에 경계를 풀고 투자하지만 사기꾼들은 돈만 챙기고 잠적해버리니까 결국 피해자들만 남게 되는 것이지요. 네 번째로는 사치 부리는 젊은 사람들을 일컫는 신조어가 나온다는 겁니다. 플렉스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젊은 세대가 비싼 명품이나 차 혹은 부동산을 자랑할 때 많이 쓰는 말이 되었더군요. SNS에 고가의 아파트나 명품을 올리면서 나 이렇게 산다며 자랑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었지요. 미래보다 현재의 즐거움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사치를 부리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신문, 인터넷, 유튜브에 온통 주식이나 부동산 이야기만 나온다는 겁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어디를 봐도 관련 이야기뿐입니다. 신문이나 뉴스에서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값이 오르거나 매물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루 종일 다루고 TV에서는 지금 집 사야 한다, 부동산 투자 안 하면 바보다 라는 영상들이 넘쳐나지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불안해져서 나만 빠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집을 사거나 주식에 뛰어들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는 사기꾼들이 또다시 부동산 사업에 끼어든다는 겁니다. 사기꾼들이 부동산 투자회사를 차려놓고 사람들에게 대형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거짓말을 하더군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예정된 곳이라고 하면서 투자를 유도하지만 실제로는 허가도 받지 않은 불법 프로젝트일 때가 많습니다. 피해자들은 큰 돈을 투자했다가 결국 사기라는 걸 알게 되지만 그때는 이미 사기꾼들이 잠적해버리고 회사는 폐업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안 하면 바보 소리 듣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주변에서 모두가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있을 때 그걸 안 하면 왠지 뒤처진 느낌이 들지요. 회사 동료들이나 친구들 모임에서도 지금 집 안 사면 바보다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지금이 아니면 늦는다는 압박을 받고 집을 사고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게 되는 겁니다. 여덟 번째로는 그러다가 사건 하나 터져서 분위기가 확 식는다는 겁니다. 항상 이게 문제지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어느 순간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대형 부동산 프로젝트가 무산되거나 건설사가 파산하면서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는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는 헐값에 부동산이 거래되기 시작하지요.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전체가 얼어붙고 사람들은 손해만 보게 됩니다. 아홉 번째로는 경기 하락 추세가 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한번 식으면 경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지요.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고 집값은 계속 하락하고 건설업계 중소기업들은 타격을 받습니다. 프로젝트가 줄어드니까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일자리를 잃고 소비도 줄어들어서 자영업자들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경기 하락이 더 가속화되지요. 열 번째로는 사기꾼들이 활동을 중단하고 잠적한다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이 식고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기 시작하면 사기꾼들은 슬쩍 사라집니다. 연락이 안 되고 사무실은 폐업 상태가 되어버리죠. 피해자들이 소송을 하려고 해도 이미 사기꾼들은 도망가 버린 후라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기는 보통 규모가 커서 피해액도 수백억 원에 달하지요. 11번째로는 경제적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면서 대출을 갚지 못하거나 집을 잃게 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경제적 압박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 실패로 인해 큰 빚을 진 사람들, 중소건설업체들이 채무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지요. 12번째로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하나둘씩 망한다는 겁니다. 경기 침체가 심해지면 부동산 경기도 영향을 받지요. 건축 자재를 공급하는 회사나 부동산 중개업체들이 매출이 줄어서 문을 닫게 되고 자영업자들은 소비가 줄어들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상가 임대료를 감당 못해서 사업을 접는 소상공인들도 많아지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실업자가 되지요. 13번째로는 주식은 도박이다, 대출은 죄악이다 라는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손해를 보면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주식은 결국 도박이라는 말이 나오고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집 사는 게 도박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집값이 급락하고 대출받아 집을 산 사람들이 큰 손실을 보면 대출을 받아서 집 사는 건 망하는 길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하지요. 14번째로는 직장인들이 다시 직장에 충성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로 큰 손해를 본 사람들은 다시 안정적인 수입을 찾으려고 직장에 몰두하게 됩니다. 집값이 떨어지면서 자산 가치가 하락하니까 직장에서 성과를 내고 승진해서 더 많은 월급을 받으려 하지요. 그러면서 야근도 하고 추가 업무도 자처하면서 회사에 충성하게 되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15번째로는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기계발서가 베스트셀러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직장에 충성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직장에서 성공하는 법을 다룬 자기계발서들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승진하는 법, 상사와 잘 지내는 법, 업무 효율을 높이는 방법 같은 책들이 서점에서 인기를 끕니다. 사람들이 직장 생활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이런 책을 찾아 읽지요. 16번째로는 회사 생활을 미화하는 드라마가 나온다는 겁니다. 천재 신입사원이 어려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면서 회사에서 인정받고 승진하는 드라마가 인기를 끕니다. 이런 드라마는 주로 직장 내 성공을 미화하는데 현실에서는 너무 힘든 회사 생활을 낭만적으로 그리니까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도 나오지요. 17번째로는 정부가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집을 사달라고 호소한다는 겁니다. 부동산 경기가 다시 침체되면 정부는 또다시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사람들이 집을 사도록 유도하지요.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상향 조정하거나 금리를 낮춰서 더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지요.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특별 대출 프로그램도 내놓고 지금 집을 꼭 사라고 홍보하는데 그래도 투자 심리가 안 좋으니 아무도 집을 사지 않는 게 문제이지요. 마지막으로 갑자기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경기가 조금 회복되거나 정부의 부양책이 성공하면 부동산 시장은 다시 과열되지요. 집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이번에 또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집을 사기 시작하지요. 매물이 부족해지면서 가격이 폭등하고 사람들은 다시 부동산 투자에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버블이 형성되고 결국 같은 사이클이 반복되는 겁니다. 참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이걸 먼저 깨닫는 사람이 결국 부자가 되더이다. 이렇게 인간사의 사이클이 돌고 돈다는 걸 알았고 이제야 그 흐름을 몸으로 깨달았지만 부자가 되지 못되었지요. 여러분은 지금 사이클에 어디쯤 왔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고 좋은 하루 보냐. 아참, 구독 안 박은 센스 없는 형 없제?